이제 컨덕팅 폴리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덕팅 폴리머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컨덕팅 폴리머를 알 수 있는데, 저번에 나열을 해봤죠. 폴리피롤, 폴리아닐린, 폴리사이오펜 데리버티브, 또는 이들을 이제 섞은 어떤 컨덕팅 폴리머 컴포지트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과 세 가지 구분을 할 수 있겠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고, 이들의 특성을 컴포지트 형태로 섞은 경우, 이렇게 말하자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벌써 이제 폴리피롤인데, 폴리피롤 그러게 되면 조금 답답해집니다. 뭐가 답답해지면 피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근데 이제 피롤 그러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피롤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피롤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아마 헤모글로빈 이럴 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어디에 생겼죠? 지금은 위키피디아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여기 보면 바로 이 구조죠. 바로 이 구조.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N이 들어가 있는 형태. 이걸 피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피롤링으로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구성하게 됩니까? 보통 헤모글로빈에 있을 때 햄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면 햄 구조일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또 햄의 그렇죠. 포피린 구조를 말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로필 뭡니까? 엽록체죠. 엽록체. 식물에 잎사귀에 있는 광합성이라는 엽록체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어디 그럼 직접 한번 보죠. 포피린 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요 하나하나 이게 요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오각형이 N, 여기도 오각형이 N이니까 그렇죠. 이제 폴리피롤링으로 되어 있다. 피롤링으로 구성되어 있죠. 폴리피롤이 아니라 여기서 같은 거는 포피린 구조. 포피린 구조가 어디 나오면 햄, 적혈구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으셨어요 이전에. 자, 그렇고 또 한 번 더 이제 포피린 햄 구조에서 포피린을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로로필에서 한번 보죠. 클로로필은 어떻습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볼까요? 너무 확대하면 그런데 너무 뭉개지니까 그렇지만 어디 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그런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여기 오각형 링이 있죠. 여기도 오각형 링, 그렇죠? 오각형 링, 여기도 오각형 링이 있습니다. N이 들어가 있는 N. 바로 이게 바로 피롤링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의심스러운 게 햄, RBC, 또 이제 포피린 구조, 또 클로로필, 뭔가 이렇게 빛을 좀 빛에 관여한다. 또는 광전, 빛에 의한 전기, 이렇게 색깔, 컬러 이런 거 나타날 때 이런 구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좀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이렇게 피롤링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피롤링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폴리피롤이란 뭐냐? 이런 피롤링이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뒤집어서 둘, 또 여기 하나, 그렇죠? 이런 구조, 이렇게 세 개씩 하는 구조, 1, 2, 3 이렇게 세 개가 이런 폴리머, 코폴리머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N으로 가는 폴리머. 그래서 여기 보면 피롤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PPY라고 보통 흔하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마치 그렇죠. 컨덕팅 폴리머가 그렇듯이 이제 메탈이나 전기를 통한다는 것은 메탈을 통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세미컨덕터는 어떻게 반도체니까 전기를 통하는 게 약하죠. 물론 이제 도핑을 통해 가지고 더 잘 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메탈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특수한 목적에 쓰이는 건데, 반도체에서. 어쨌든 플라스틱이 폴리머가 이렇게 전기를 통한다, 아주 놀라운 일인데, 바로 이 구조 폴리피롤 PPY일 때 전기를 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PPY일 때.
다음으로는 폴리아닐린일 때 이런 전기를 통하는 컨덕팅 폴리머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폴리아닐린, 아닐린이 뭐였더라? 아닐린이 뭐였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닐린?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린이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벤젠링이죠. 벤젠링은 누구든지 아시죠? 벤젠링까지 모르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은 벤젠링이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기억이 잘 안 나죠.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죠. 내가 절대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런 얘기가 결코 그런 얘기 절코 아니고. 하여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벤젠링에서부터 뭐가 붙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헷갈려지기 시작하고, 그림도 안 그려지는 육각형이 되죠. 벤젠링에서부터 이제 뭐가 붙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뭐가 헷갈려지고, 여기가 OH가 붙으면 이제 페놀이 되죠? 그렇죠. 맞죠? 벌써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 링에 가서 이렇게 NH2가 붙더라. NH2가 붙으면 아미노기니까 아닐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아닐린이라는 뜻도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니었죠. 원래는 옛날에는 이렇게 염료 또는 물감 이런 걸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이 자연에서 얻어야 되고, 그런 우리 석유화학 제품들이 나오기 전이니까. 자연에서 염료를 얻는다는 거는 어떤 식물체에서 많이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힘들면 어떤 미네랄에서, 또 정 안 되면 어떤 동물의 분비물, 레진처럼 분비물이나 이런 데서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써야 되는데 말이죠. 되게 화가들이 돈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런 케미컬 세상이 오면서 한 100년 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분야, 염료라든가 미술계에서도 혁신적인 일을 바람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물감값도 싸주고 얼마든지 원하는 색깔을 필요한 만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물감을 구하지도 못했다고 그러니 참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아닐린이란 말은 원래는 저기서 왔다고 그래요. 인디고 블루. 그러면 안일이 그런 말인데요. 인디고 블루가 뭐냐? 우리 이제 푸른색을 갖다가 인디고색이다, 또는 인디고 블루 이런 말식으로 쓰면 돼. 저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 이게 결국 청바지예요. 청바지 만드는 염료. 그렇군요. 블루진 만드는 거. 이게 인디고 블루입니다. 청바지 염료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인디고 블루가 대단한 거였느냐.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식물의 이름을 갖다가 안일이라고 부르고, 안일. 그런 식물의 이름을 안일이라고 불러서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아닐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안일, 인디고라는 식물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말로는 쪽입니다. 쪽. 뭔가 이게 비속어 같기도 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쪽으로 하면 람이죠. 한문으로는 람. 왜 이런 거 있죠? 청출어람이다. 어람이 청어람이야. 청출어람이 청어람이야. 이렇게 이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청색은 원래 람색에서 나왔죠. 람이라는 게 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쪽이라는 식물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얻은 거. 그런데 그쪽보다 더 진하더라. 이럴 때.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더 제자가 더 잘났더라. 이럴 때. 그때 쓰는 쪽이란 거, 람. 쪽빛 남자입니다. 한문을 찾아봤는데.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 쪽이라는 거, 람이라는 게 아니라고도 같은 말이고, 인디고 블루하고도 다 같은 말이고, 이게 바로 다 청바지였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푸른색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이러면서부터, 도대체 인디고 블루 정체 아닐린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 아닐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약 이름이 바로 아세트 아미노펜이 되는 겁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이 뭐죠? 타이네롤. 가장 안전하다는
어떤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바로 이 아닐린, NH2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 글자를 쪽남이라고 되어 있죠. 쪽남입니다. 쪽남, 청출어람, 쪽빛이라는 뜻이죠. 쪽빛이라는 뜻이다. 이 글자가 어떻게 된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신화할 때 신자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군요. 그래서 이게 쪽이다. 쪽빛색이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블루진이다. 블루진. 그 다음에 이게, 인디고 블루다. 인디고 블루다. 그렇죠. 우리 쪽빛 바다, 쪽빛, 쪽빛 무슨 물결,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게 진한 바다다. 진한 바다, 진한 파란색의 바다다. 이렇게 보면 쪽이란 말을 그렇게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닐린이, 바로 그런 쪽빛을 나타낸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폴리머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폴리아닐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폴리아닐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닐린이죠. 그렇죠? 요렇게. 아닐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벤젠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아닐린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H가 없고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NH에서 H들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구조. 그러니까 양쪽에는 아닐린 구조,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되는, N이 이중결합으로 되는 경우. 그래서 그것들이 폴리아닐린. 그 다음에 파니, PANI, 이렇게들 표현하다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폴리아닐린 같은 경우도, 이게 전기를 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덕티비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폴리피로라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셀에게,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셀을 정기적으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들 간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폴리피롤은 이렇게 좀, 난서머 플라스틱하고, 그리고 또, 리지드하고 좀 브리틀하다, 이런 면이 있고, 폴리아닐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티시가 없다. 그리고 난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하다. 그 다음에 바이오 컴패터빌리티가 좀 로우 셀루라 바이오 컴패터빌리티. 그래서 이렇게 이라는 컨덕티브 폴리머마다 약간씩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이제 폴리사이오펜인데, 폴리사이오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폴리사이오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각형 링인데, 오각형 링에서 이 황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S가 들어와 있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폴리사이오펜. 그런데 이런 계열들이 여러 개가 좀 있고, 그 중에서도 사이오니까 그렇죠? 설퍼 이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이오펜 계열에서 이 중에서도 이렇게 된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폴리 3, 4, 에틸렌이에요. 여기 보면 에틸렌입니다. 그 다음에 디악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여튼 디악시 정도까지는, 여기 악시가 두 개 있으니까 디악시까지는, 되겠는데, 사이오펜하고, 이 에틸렌 구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에슬린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들의 약자를, P-닷이라고, PDOT, 패덧,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덕팅 폴리머도 아주 유명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컨덕팅 폴리머의 이제 컴포지트를 이용하는 거죠. 왜 성격들이 전부 다 다르니까 어떤 거는 또 이전서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도 있고 어떤 건 최근에 발견된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서머 플라스틱 아니야 어떠냐 바이오디그레이블 하냐 솔루블 하냐 리지드 하냐 브리틀 하냐 플렉스블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섞는다 이거죠. 섞는 게 바로 컴포지트죠. 그래서 이렇게 컨덕팅 폴리머 컴포지트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로 했더니 굉장히 많은 보고들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다 단편적입니다. 단편적인 보고인데 그래 대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아무런 의미 없는 난컨덕팅 폴리머 했을 때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뭔가 확연하게 다른 차이들을 나타내더라. 근데
그래서 이게 특별히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꼭 어떻게 된다 해서부터 정리된 체계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컨덕팅 폴리머를 말씀드린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폴리피롤 계열, 그 다음에 폴리아닐린 계열, 그 다음에 폴리사이오펜 디리버티브, 피도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세 가지로 대개 구분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개는 긍정적인 보고문들이 많이 따른다. 그리고 그들의 컴포지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이렇게 해두면 어떨까 싶네요. 자, 또한, 이 컨덕팅 폴리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게 전기적 특성뿐만 아니라,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폴리머가 전기를 통한다는 건, 또 한편으로 이제 폴리머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쉽게, 값싸게 대량 생성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성이 가능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통하는 폴리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형태의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일렉트릭 스티뮬라이트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티슈 리스판스에 대한 건 대개 실험이, 보면 뉴럴셀이라든가, 또, 눈을 싸고는 슈반셀 등이니까, 또는, 또,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MI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말이죠. MI가 내가 스텐트를 갖다 놓았을 때, 또 그리고 밸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개 보면은 이렇게 좀 단편적인 연구도 많고, 대개 경우가 그렇지만은,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또 남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보고가 됐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하나 지역적으로 다 설명드리거나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컨덕팅 폴리머를 전기를 통하는 폴리머를 썼더니, 이전에 그러지 않았던 폴리머를 썼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더라. 아니면 좀 더,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더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헌에 따르면 폴리아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카디악 또는 뉴런 이런 데 썼는데, 뉴런을 특히 리제네이션 할 때 같아. 이런 데 썼는데, 이런 폴리피롤이나 폴리아닐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러브를 크로스 하고 리제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돌, 폴리섬사, 에틸렌, 디악시사이오펜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복잡하죠. 그때,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재밌나요? 공부하는 게? 아주 극히 일부는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극히 일부이지만. 근데 왜 하냐고요? 그러게, 왜 하죠? 그래도 공부를 하면 입에서 향기로운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무식한 얘기는 안 나오죠. 우기는 소리는 안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은 아무래도 점잖아지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우기고, 강짜 부리고, 달려들고, 이런 거 안 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재미가 없죠. 공부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피독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제 뉴로트랜스미터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일렉트로케미컬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센싱을 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그러게 되면, 한번 적어보죠. 트랜지스터 그러게 되면, 옛날에는 이게 아주 확연하게 다른 트랜지스터 그럼 굉장히 대단한 어떤, 소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진공관 다음으로 나온 거니까. 지스터. 그 옛날에는 어릴 적에는 이렇게 텔레비전이 굉장히 컸잖아요. 라면 박스 몇 개 쌓아놓은 것 같고, 이불 말아놓은 것 같고. 굉장히 그것도 재밌는 게, 또 이렇게 사단으로 옆으로 나가게 되는데, 텔레비가 이렇게 크면, 재밌는 게 이렇게 가운데만 텔레비가 화면이고, 옆으로 이제 미닫이 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이것도 열쇠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 밑에 다리도 있었습니다. 텔레비가. 다리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제일 비싼, 보물이었죠. 7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생 이럴 때인데, 이제 하도 신기하니까, 이 텔레비전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싹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가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노란색 불,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램프들이 다마라고 불렀죠. 그때는 일본식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제분 중에 누가 여기 봐라 이거
여기 저 안에는 막 불이 많이 들어온다 램프들이 있어가지고 신기하지.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 옆에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간 붉은색 불들이 들어오는 거,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근데 불이 들어오는데 저렇게 앞에 화면에서는 텔레비전이 나오지? 이렇게 하고 들어봤는데 이게 바로 진공관이죠. 이게 바로 진공관. 베큐um 튜브죠, 진공관. 자, 근데 이 진공관을 드디어 대체한 게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야 트랜지스터 라디오야 그래서 너무 자랑까지는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런 거지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야 막 이랬는데 라디오를 갖고 오셨다고 이렇게 조그맣다고 컴팩트하고 아주 좋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부친께서 자 그런데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게 결국 이거예요. 보면 트랜스입니다. 조절하다 뭐 이런 거죠. 전환하다 이럴 때 트랜스에다 거기다 뭐가 합쳐진 단어냐면요. 아니 뭐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잠깐 당황. 리지스터 저항이죠. 저항. 저항값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였어요. 트랜스 리지스터니까 저항값을 옴으로 표현되는 저항. 뭐 국민적인 저항 뭐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촛불 저항 이런 거 말고 트랜스 리지스터 그러니까 저항값을 변화시킨다. 오음값을 변화시킨다. 그 말은 어떻게 서킷에 트랜지스터가 있게 되면 여기 흘러가지 마. 저항 이빨로 저항을 높여가지고 흘러가지 마. 인버머리 잡구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반만 흘러가. 아니면 많이 흘러가. 저항값의 변동에 따라서 이 커런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V는 IR이니까 그죠? IR. 근데 R 값을 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뭐 볼티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R 값이 변함에 따라 V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R이 증가하면 I 값은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V는 IR 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트랜스 리지스터였는데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이렇게 부른 거였는데 R자를 빼고 트랜지스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 뜻으로 정말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는 아이고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름이 트랜지스터로 붙였는데 얘기가 좀 잘못 아니 저 반대로 나는데 여기 일렉트로케미컬 트랜지스터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케미컬 트랜지스터다 TR이다.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어떤 케미컬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아니면 전기의 V에 따라서, 아니 C에 따라서, 커런트에서 볼티지, 포텐셜, 저항값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케미컬 반응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면 조절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질 것이다. 뭐를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P도, 일렉트로 폴리머 P도스를 이용해서. 왜냐면 P도 같은 건 좀 더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 센싱이라는 것도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조직하고 어떤 이런 펑셔널 인터페이스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 재밌죠. 우리 생체가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생체가 있다. 거기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전기를 주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이 그에 맞춰서 변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기판처럼 완전히 움직일 수,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말하면 셀하고 머티리하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셀 머티리얼. 그러니까 이게 조직하고 해도 되고 셀하고 또는 티슈하고. 티슈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인터페이스에 여기에 이제 어떤 머티리얼 우리가 인위적인 아티피셜 머티리얼이 있겠죠. 그리고 아주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여기다 P도스를 적용함으로써 P도스를 왜 컨덕팅 폴리머니까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직접 회로 만들듯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기판을 만들듯이 기판 회로를 만들듯이 말이죠. PCB 기판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이제 셀하고 티슈에 따라서 우리가 일례로 S자로 이렇게 딱 기판을 P도스 배열해 준다 그러면 아마 셀들이 S자로 배열을 할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티슈가 자라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마치 리간드 립세터 인터랙션과 같다. 또는 셀 일렉트로닉 인터페이스다. 이런 표현까지 쓰네요. 그래서 바이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 아주 멋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 그냥 적어보면 보도록 하면요. 셀 머티리얼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간드하고 리셉터 인터랙션로 이렇게 수 있을 것이고
또 셀하고 일렉트로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렉트로닉 드디어 전자공학적인 일렉트로닉 인터페이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셀하고 티슈하고 우리가 많이 주는 아티피셜 머티리얼 피도다고 이렇게 아주 바이오 컴퓨터로 하면서 정기적 신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피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셀을 컨트롤하고 또 거기에 티슈 리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티슈 리모델링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바이오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데가 지금처럼 이렇게 피도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폴리 3,4-에틸렌 디옥시 사이오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또 컴포지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컴포지트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어느 하나 특성만으로는 그 양이 안 차니까 몇 가지 섞어가지고 그 서로의 그 캐릭터리스틱한 그 프로퍼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게 됩니다. 정말 일례로 일렉트로 스티뮬레이션 하면 셀 모포로지도 변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셀의 얼라이먼트가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나노파이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나노파이버를 만들어서 일렉트로 스티뮬레이션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가니까 파이버의 방향성이 있으니까 셀들이 이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이 된다는 거죠. 셀이. 이게 뭡니까? 결국 러브그로스죠. 어느 방향성을 갖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저러한 경우에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열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럽니다. 폴리머가 컨덕팅 폴리머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셀이나 티슈로 조작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난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 대다수가 그랬죠. 대다수가 난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였죠. 일례로 PDMS 같은 경우 PDMS 이거 뭐죠? 폴리디메틸 실록산. 폴리디메틸 실록산. 우리가 흔히 뭐라 실리콘. 실리콘.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난이고, 그때 바이오 컴패터블 하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은 거. 이런 경우, 이건 일렉트로 액티브한 게 절대 아니죠. 일렉트로 액티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PLG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코폴리머죠. 라틱 액시드하고 글라이콜릭 액시드하고 코폴리머. 이거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코폴리머니까 두 개씩 간다 이겁니다. 두 개씩 어떻게 락틱, 거기에 이제 글라이콜릭. 예? 그래서 이런 세트로, 락틱, 글라이콜릭. 이렇게 가고요. 또 락틱, 글라이콜릭.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바이오 컴패터블하고, 우리 몸에서 아주 이물반도 이렇게 아주 좋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써왔던 물질인데, 보감사라도 써오고, 또 우리 치과용 멤브레인, 이렇게 배려 멤브레인 많이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난 일렉티브예요. 일렉트로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일렉트로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결과들을 얻어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렉트로 지금부터 이런 것도 중요한 결과를 얻는데 만약에 일렉트로 액티브한 폴리머를 쓰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어떤 방향성도 줄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자라와 디렉셔니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갖다가 일렉트리컬리 또는 메카니컬리 자꾸 주물르면서 셀의 페이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셀 페이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는 군인이 되는 세포가 돼. 너는 군인이 돼. 이런 식으로. 너는 선생님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일렉트리컬리, 메카니컬리 하고 자극을 주게 됨으로써 이 셀들은 이에 따라서 디퍼런시에이션이 달라지고 그렇죠? 결국은 셀 페이트가 달라지게 되더라. 셀 운명이. 왜? 어떤 세포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서 발현하느냐,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걸 갖다 가이드하게 되니까요.
뭐 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자꾸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결국 뉴런이나, 뭐 카디오 마이오사이트로 분화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메카니컬하게 주고, 전기를 주고, 일렉트로 메카닉, 이렇게 되면 이제 본으로 분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스템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어린애의 운명이 무슨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스템셀이 어디 가서 정착, 어떤 가정에 가서 태어났냐, 어떤 가정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 교육에 따라서 보통, 그 집안의 가풍을 따르게 되겠죠. 이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셀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일렉트리컬리, 메카니컬리인데, 일렉트리컬리 컨트롤하기는 바로 이렇게 컨덕팅 폴리머죠. 컨덕팅 폴리머를 이용해야 일렉트리컬리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메카니컬리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즉 힘을 로딩을 주는 수도 있지만, 어떻게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스로 인해서 어떻게 메카니컬리 앤드 일렉트리컬리 또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스템셀이 프로리퍼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결국 디퍼렌시에이션 분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fully differentiation을 이루게 되지 않나, 옆에서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잘 생각을 해봅니다.